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음, 제가, 제가, 음, 이번에 작업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공연 세트를 주로 만들어 왔어요. 공연 세트. 한 20년 됐죠? 20년 정도? 이 무대 세트, 공연 세트를 주로 만들어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저가 만들고 있는 것은 공연 세트 중에서도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 장치, 뭐 자동차나 뭐 하여튼 뭐 로보트,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뭐 자동차, 로보트, 뭐 특이한 건물들, 그리고 어떤 조형 세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고, 이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뭔가를 제어되는 부분까지.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영상을 많이 올리는 부분들이, 아두이노를 계속 이제 제가 영상을 공부를 하면서 올리는 것은 그게 이제 제 관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공부를 해야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큰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실제로 이게 지금 막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막 움직임을 주고 뭐 효과를 주고, 저 핸드폰으로 뭔가 움직임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자동차가 막 굴러가고, 뭔가 특히 특수한 효과들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아두이노 각종 센서, 움직임, 뭐 블루투스 뭐를 이용한 제어,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쪽에 보면은 이제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 저거 자작으로 만든 거죠. 좀 크기를 크게 해서 만든 건데, 출력되는 것들도 상당히 좀 큰 거. 제가 요전에 영상 올려놓은 것처럼 그 공룡이나 이런 것들, 실제 크기 공룡, 뭐 사람보다 큰 어떤 공룡을 뽑아내거나, 음. 제가 이번에 이제 바로 이제 작업을 들어갈 게 이제 지프차예요, 지프차. 공연에 쓰이는 지프차가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이러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지프차를 제작을 하는데, 그 과정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지프차를 어떻게 만드는가, 또 어떤 식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만들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프차를 주문을 받으세요?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계속 한 20년 동안 이렇게 그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연줄이 닿고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세트를 만드는 방법도 노하우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음, 그것을 이제 공개하고 또 누군가는 보고 또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 지프차 만든 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이게 올라가 있어요. 이 지프차 그대로. 이번에는 이 지프차를 만드는데 얘가 구동되지는 않고 그냥 형태만 있고 이렇게 그 바퀴 밑부분에 따로 이제 별도로 작은 캐스터를 달아서 움직임을 주는 걸 만들 텐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자료들, 이렇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자료들, 일단은 뭐 디자이너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이제 제시가 되죠. 그 자료를 보고 어,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 방식,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인가, 어떤 재료가 들어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가지고 두고 준다면, 이거는 목재를 제작을 하고 철제로 기본 틀을 만들고, 바퀴는 이 중고 바퀴를 구매를, 그 중고 그 카센터나 이런 그 중고 그 폐차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필요한 부품들은 구매를 하고, 또 그런 거죠.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건 뭐냐면, 실제 그 요즘에는 이렇게 장난감식으로 이렇게 작은 모형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모형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걸 주문을 했어요. 이거 그 지프차에 관한 부분데, 이걸 지금 요것도 지프차죠. 근데 얘는 좀 이번에 만들 지프차는 이런 지프차예요. 이런 지프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잘해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이게 작은 축소된 모형의 장난감들이 아주 견고하게 디테일한 부분들도 잘 살려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놓고 계속 감상을 해요. 감상을. 저도 이제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선반 같은 게 있는데 저기에 상당히 다양한 그 자동차나 뭐 비행기 이런 뭐 로봇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것들은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비행기, 자동차, 기차. 좀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그 재생 목록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뭐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기차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뭐 헬리콥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로봇들도 있고, 뭐 거북선도 있고, 뭐 배도 있고, 군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이 이제 그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크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얘보다 상당히 크게 실제 크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크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소재를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조인을 하고 얘를 목재를 쓸 건지 철제를 쓸 건지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상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3D 프린터를 저게 만드는 이유가 저게 좀 공부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출력을 해서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형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실력이 이렇게 만드는 실력은 안 되지만은 앞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 소형으로 만들고 중요한 거는 대형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3D 프린터 기계가 크고 하면은 대형으로 크기가 큰 출력. 제가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것들도 대형 3D 프린터로 외국에서 만들고 있죠. 큰 대형 3D 프린터를 가지고 차를 뽑아내잖아요. 차, 카바나 이런 것들을 대형으로 출력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을 뭐 얼마나 빨리 시간을 단축시켜서 실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본인들이 뭔가를 능력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지금 그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려는데 이런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주문을 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번 좀 더 쉽게 좀 더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우리가 기존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주 작은 부품, 아주 장식용 부품들이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어떤 부품들을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옆에 자동차 옆에 붙는 이 뭐죠? 백미러라고 그러네. 백미러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3D 프린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뭐 목재나 뭐 스티로폼이나 뭔가를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소재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거의 실제와 똑같이 이제 거의 출력해내서 쉽게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이제 뭐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프린팅을 해서 걸어 놓으면 좀 더 완벽하게 뭐 이런 자동차 뒤에 있는 휠 같은 거 이런 휠 같은 것도 느낌이 좀 있게 기존에 있는 휠이 느낌이 아니고 또 사이즈도 틀리고 휠의 느낌을 뭔가 살려서 뭐 만들어 보고 싶다 복잡하게 그런 것들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서 이제 색을 칠하고 하면은 이런 휠이나 이런 것들도 느낌을 아주 살려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메이커 스페이스, 뭐 포메이커스 이러면서 무대 세트를 만드는데 왜 3D 프린터를 공부를 계속하고 아두이노 공부를 계속 연관시켜서 하냐. 이 다 연관이 있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3D 프린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퀄리티로 뽑을 수 있는 거고 아두이노를 이용하면은 실제로 이제 뭐 지금 만드는 차량은 그냥 굴러가는 거지만은 실제로 그 저희 영상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자동차 운전 완전 자동차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핸들 조작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무선 제어를 해서 작동을 시키는 거 아니면은 거기에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그것이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로봇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뭔가 글씨를 보여줄 수도 있고 뭔가 모터를 이용해서 다른 작동을 일으켜서 효과적인 거 변환되는 뭔가 장치를 또 하나에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장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아두이노나 아두이노는 좀 쉽게 만들어졌죠. 왜냐하면은 아두이노는 어떻게 보면 좀 쉽죠. 왜냐하면 전기를 공부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그 전기 컴퓨터를 공부를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쉽게 그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면은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아무튼 이런 것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요. 현재는 이런 그 뭐 작업을 들어와서 뭔가를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준비 단계를 지금 제가 전화가 와서 살짝 멈칫했는데 아무튼 이런 준비 단계를 거치고 나서 계속 생각하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왜냐면은 기존에 해왔던 작업의 방식들을 그대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면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더 쉽죠. 왜냐면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걸로 하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기존에 해왔던 거는 이제는 다 비슷하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나갈 수 있게 하려면은 내가 처음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시도를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죠. 그 관련된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3D 프린터 공부를 하든가 아두이노 공부를 하든가 뭔가를 저는 기준은 그래요. 일단은 그런 공부를 해야지만 정말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를 만들기 전에 이런 고민들 3D 프린터를 왜 공부를 하고 아두이노를 왜 공부를 하고 이런 장난감을 왜 사서 책상 앞에 놓고 이렇게 보는지 상당히 많아요. 제 작업실에는 여기도 창고에도 상당히 많은 장난감들이 있는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는 게 아니고 그 장난감을 보면서 이제 실제 크기로 뭔가를 크기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사진들도 그리고 이런 지금 여기 책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서점에 가면 이런 관련된 책들이 있으면은 거의 다 삽니다. 이게 책을 이게 자동차 관련된 책뿐만 아니고 비행기 아무튼 이미지에 관련된 책들이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좀 사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다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구매를 하면서 이렇게 자동차 관련 책들도 보고 하면은 왜냐면은 꼭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책을 이렇게 보면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들이 다른 거 뭔가를 만들 때 아트적으로 뭔가를 고민을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아무튼 그런 거예요. 만들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지금 섞일 수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아두이노에 관한 작업들도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들도 아마도 이제 그 재생 목록에서 자동차 관련된 거기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조금이나마 이런 것에 관심이 있거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참 너무나 광범위해요. 제가 하면서도 정말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참 난해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거는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 노하우 또 공간이 돼야 되고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 공간도 상당히 넓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작업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넓은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너무나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사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이제 접해 있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틈틈이 어떤 것들을 한번 이런 것들 작업장 운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뭔가를 메이커 만드는 교육에 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